신상 화제의 야옹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생각보다 가슴선도 높아요. 그래서 편해요. 사이즈도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맞는다. 이거는 S 사이즈입니다. 레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두 번째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 짜란!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콩쿨, 두 번째 콩쿨. 상장이 예뻐서 좋아요. 콩쿨 총 정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취미발레 콩쿨에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접수비 자체가 약 14만원에서 18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대여해야 되는데 물론 구매도 가능해요. 이제 구매를 한다면 돈이 더 훨씬 플러스가 되겠죠? 의상이 2박 3일 그냥 빌리는데 대략 13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2박 3일 아니고 좀 한 더 오래 빌리면은 더 이제 금액이 나갑니다. 사진 동영상을 거의 못 찍게 하고 대부분 자기네들 업체에서 찍은 거를 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 또 한 5만원에서 그 이상 몇십만원까지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콩쿨에서는 5만원으로 사진이랑 영상을 샀는데 두 번째 콩쿨은 영상만 해서 5만원이었고 또 사진을 뭐 원본으로 다 사려면 16만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이 그냥 접수하고 콩쿨 나가는데 한 50 이상은 들지 않나.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을 받으면은 수업료는 학원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비는 성인 취미에서 작품비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일단 저희 학원은 안 받았고요. 네, 안 받는 학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는 곳은 시세를 보니 50만원 정도에서 그 이상 받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무슨 비용이라고 하죠? SP 비용. 그 비용으로 저는 레오타드를 엄청 제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래서 한 3달 정도를 준비하면서 콩쿠르를 나가려면 정말 최소로 100만원에서 그 이상 3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기. 콩쿨은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콩쿨은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야. 근데 너무 초보는 좀 힘들겠죠?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 개월, 기초반은 지나고 나서부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본인의 만족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한 1년 6개월? 이 정도 때 콩쿨 준비를 시작했고, 물론 저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레를 되게 못해요. 1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초보나 다름이 없고 턴도 잘 못하고 잘할 수 있는 동작, 자신있게 잘할 수 있는 동작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권유해 주셨고 마침 시기가 제가 좀 회사도 그렇고 여유가 있어서 그래 지금 준비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준비 기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 마지막 주에 나갔으니까 3개월 정도를 준비하고 첫 번째 콩쿠르를 나갔고 그 3개월은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저에게는. 라일락 요정이라는 작품을 선택했는데 그 작품 자체가 저한테는 일단 수준이 높았고 제 실력에 비해서 제가 못하는 동작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3개월 때 첫 콩쿠르는 너무 부족한 상태로 나갔고 거기다가 이제 1개월 이상, 1개월 반 정도를 더 준비해서 두 번째 콩쿠르를 5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은 최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접수 방법. 이상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각종 콩쿠르 일정이 나와 있고 그 해당 콩쿠르를 누르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점.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나의 발레 라이프 버킷리스트 달성. 저도 콩쿠르 나가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긴 했거든요. 다만 그게 올해는 아니었어.
나 같은 뚝딱이는 콩쿠르 나가려면 한 최소 5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저찌 아무튼 나가게 됐고 버킷리스트를 달성했고, 두 번째, 발레 실력 향상. 연습량이 진짜 많았어요. 학원을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갔고, 퇴근하고 맨날 학원 가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 늘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폴드브라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못했던 것도 작품 연습하면서 많이 늘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성취감 플러스 자신감. 이제 단점으로 가자면,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부상. 이것도 돈이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일단 석회성 건염이 생겨가지고 돌깨로 체중격파로 다녔고, 이거는 꼭 콩쿨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시기가 그때였고, 햄스트링. 왼쪽 데벨로페를 계속 제가 하는데 그쪽 햄스트링이 다발 힘줄 근육 손상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물리치료 별로 효과가 없었고, 스테로이드가 의외가 아니지, 스테로이드 원래 일시적 효과는 좋아요. 대신 중독되지 않아야 되고 일시적 효과이기 때문에 치료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적 증상 완화 정도인 것 같아요. 잘 걷지도 못하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걸어다니면서 발레 연습은 또 계속했어요. 스테로이드 맞고. 그러니까 콩쿨 준비하기 전에 중요한 거,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준비해라. 실비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보험을 꼭 가입해 두시고 준비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저는 사실 몸이 힘든 것보다 정신이 힘든 거를 더 못 견뎌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좀 힘들었어요. 나를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제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또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런 점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최종 느낀 점을 말해보면, 콩쿨 나가기를 너무 잘했다.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그 돈이랑 시간이랑 바꿀 수 없는 무언가를 얻은 것 같아요. 큰 거. 그래서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랍게도 다음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고, 라일락 교정 말고 이번에는 군무로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어요. 군무로 하니까 음악도 훨씬 신나고 부담감도 덜하고 재밌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당부의 말. 저는 인스타를 하면서 인치님들 피드를 보면서 라일락 교정이 워낙 인기가 많은 작품이기도 하니까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콩쿨 준비 안 하는 그냥 인치님들이 나보다 훨씬 잘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솔직히 현타도 많이 오고 비교하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다르고 나일 뿐인데, 나아가는 나 자신,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들이랑은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콩쿨 나갔을 때 사실 전 수상에 욕심이 있었거든요. 없었다고는 말 못해요. 저는 워낙에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고, 콩쿨을 나가, 뭐 경험을 쌓기 위해 콩쿨을 나가? 전 그것도 맞긴 한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저는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뭐 하나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마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첫 번째 콩쿨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두 번째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되던 밸런스가 너무 잘 잡힌다든지, 안 되던 아라베스크가 너무 좋아졌다든지, 그런 느낌들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러웠어요. 두 번째 콩쿨 준비하는 게. 그래서 콩쿨장에서는 드럽게 못했어요. 드럽게 못했거든요, 진짜. 진짜 연습했을 때 잘하던 느낌대로만 했어도 은상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 콩쿨장에서 에티튜드, 아라베스크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밸런스를 거의 못 잡았어요. 그래도 뒷부분은 좀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부분이 완전 개 말아먹었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근데 두 번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은, 두 번째 콩쿨 나갔는데 콩쿨 나오신 일반인 분들이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콩쿨 혼자 나가서 몰랐는데 두 번째 콩쿨로 나가니까 진짜 13명 정도 중에 한 3명 정도 빼고는 다 토슈즈를 신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토슈즈, 천슈즈 구분된 콩쿨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이긴 한데 다 토슈즈 신으시고 진짜 실수도 하나도 없고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저분들이랑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깨닫고 내가 준비한 거 하나 잘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게 깨달았죠. 왜냐면은 우린 다 발레한 기간도 다르고 타고난 이 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정신력도 다르고 아무튼 다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경쟁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게 맞나? 그것도 우리가 일반 취미로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작품을 완성도 있게 완성하느냐? 그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을 정도의 그리고 웬만하면 상을 주는 것 같아요. 콩쿨마다 진짜 상을 잘 주는 콩쿨이 있고 진짜 상을 잘 안 주는 콩쿨이 있어요. 저도 알아보니까는. 근데 제가 나갔던 콩쿨들이 그렇게 상을 잘 주는 콩쿨은 아닌 것 같아. 어떤 콩쿨들은 그냥 참가상 정도로 다 은상부터 시작하는 콩쿨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나갔던 콩쿨들처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주는 콩쿨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보고 소규모 콩쿨일수록 상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소규모이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콩쿨들 그런 게 상을 잘 주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첫 시작은 상을 잘 주는 콩쿨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감도 얻고 더 재밌습니다. 첫 콩쿨은 상을 잘 주는 콩쿨을 나가라. 그리고 콩쿨 나가는 건 너무 재밌다. 콩쿨 꼭 나가봐라 한 번쯤은. 내 실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실력은 콩쿨을 준비하면서 쌓으면 된다. 이 정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얘 이름은 라라예요. 라라 인사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자주 올릴게요. 여력이 된다면